필요가 없어요. 나갈 필요가 없는 사유는 입주를 했고 주민등록 이전을 했기 때문이에요. 주민등록 이전을 안 하면 나가야 돼요. 2년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항력이라고 해요. 대항력이라는 게 새로운 사람이 집주인으로 들어와도 나는 내 임대차 계약 기간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항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대항력이 발생하는 조건이 전입신고, 주민등록 안 하고 사시면 세준이 오면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계약기간 끝났을 때 돈을 누구한테 받을 수 있냐 라고 하면 세준이한테 받을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세준이나 이렇게 말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산 사람은 차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요. 세준이한테 돈을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지금 이건 확정일자가 주민등록까지만 하시는 경우도 있고 확정일자까지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 사건하면 이게 제 세트를 항상 받으라고 하거든요. 주민등록 하고 주민센터 가서 바로 그냥 확정일자 좀 받으라고 하는데 일자가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나중에서야 확정일자 받는 경우도 있고 주민등록을 또 나중에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등록까지 했을 때는 대항력이 생겨서 안 쫓겨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쫓겨나고 살 수 있는 거고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날짜가 지키잖아요. 날짜가 지키면 그 뒤에 날짜 뒤에 근저당권이 들어오거나 날짜 뒤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면 나중에 돈을 받을 때 순서대로 받게 돼요. 근데 확정일자가 없으면 날짜가 없죠. 날짜가 없으면 순서가 없어요. 제일 마지막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확정일자랑 주민등록이랑 좋아요. 네,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1년 후에 더 많은 월세 지급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가달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년 계약 기간이 있죠. 2년 계약 기간이 있고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고 아무 말 없으면 임대차 계약은 요즘 그 임대차 3법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임대차 3법이 생겨가지고 2년 더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연장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 기간 내에는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가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신 거예요. 상가를 임대차 하거나 내가 임대차에서 상가 같은 경우는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이제 임차인이 계속 내가 장사를 할래 라고 하면 내보낼 수가 없어요. 상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 하면 10년 동안 제가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고 그거를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끝나기 전에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놓으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명확하게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재판까지 갔을 때 임대차 연장을 우리가 했습니다. 요청했다는 증거들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내용 증명 아니면 문자 아니면 카카오톡 이런 식으로 연장을 했다는 걸 확실히 남겨주세요. 상가 3년이나 보장되고 10년 끝나고 난 뒤에 권리금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끝나고 난 뒤에 나가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잖아요. 그 사람이랑 이제 권리금 계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 임대인이 새로운 구해온 사람이랑 계약을 안 하면 손해배상 져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랄까요 잘하고 권리금까지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뭐 장사할 만큼 했는데 나가야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거는 받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수리 의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게 임대를 놓으시는 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임대 사시는 분도 그런데 이건 집주인이 좀 수리해줘야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이건 도대체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수리해야 되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라는 게 예컨대 집을 빌렸어요. 그럼 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 수 있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게 예컨대 수도도 나와야 돼요. 뭐 기본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여기 보면 태풍이 지나가가지고 지금 집에 누가 무너져 내려서 수리 안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누가 수리해줘야 될까요? 집주인.
네, 대부분 집주인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집주인 해야 되고, 지금 임차인은,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집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차를 했잖아요. 그러면 집을 살 수 있는 상태 정도로 유지하는 거는 임대인 세금을 져야 되고,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가지고 집이 무너져 내렸다. 그럼 살 수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다시 살 수 있는 상태 정도로 만드는 건 임대인 책임지는 거고, 그 외에 뭐 등을 갈아주세요. 소모품이잖아요. 소모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임차인이 갈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배선이 터졌다. 뭐 수도 배관이 터졌다. 근데 이게 건물 자체의 노후화로 인해서 터지는 경우는 임대인이 갈아주셔야 돼요. 건물 자체의 소유권이 임대인한테 있으니까 건물이 엄청 노후화되가 되면 이제 임대인이 갈아주셔야 되는데, 근데 방수가 뭐 잘 안 된다. 뭐 방수는 조금 시공을 새로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조금 소모됐다. 이게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뭐 근데 그분이 한 4년 정도 살고 계시는데 소모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소모되는 거라 가지고 임차인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